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헬스케어 편이었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바로 전 영상 슬금슬금 사각지대에서 움직이는 섹터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다시 내 머릿속에 던져보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어쨌든 급락의 주범. 근데 지금 이제 10월 말이면 어느 정도 11월, 12월 달 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식이 약간 선행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실적도 별거 없는데 모멘텀만으로 주가가 올랐던 희망회로 섹터가 하나 있어요. 그쵸? 야, 이게 진짜 별로 계산 이슈는 많이 나와 가지고 장이 안정적이었는데 바닥바닥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어요, 종목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뭐냐?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지만은 기술적인 과정을 거친 섹터들입니다. 그게 신IT라는 표현을 써 보겠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시장을 잠깐 볼까요?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빠져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섹터들은 현대차, 기아차의 전동화 관련 기업들이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경량화 관련 기업들 또는 전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그런 게 있을 거고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리지만은 사실 또 내년 이제 CES라든지 가전, 반도체 업황 내지 조금 나은 섹터들은 디스플레이나 IT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신 IT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미터 기업으로 LG 디스플레이를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준비하는 사업을 보는 거죠. 그러면 신 IT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10월 말 열 되면 바로 24년도 1월 달에 열리는 CS 관련 이슈들을 어느 정도 설서히 준비할 때가 됩니다. 주가는 생각보다 이벤트나 일정이 있으면 1개월, 2개월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 일찍 들어가서 고생을 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주가를 지금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소사유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갑자기 뉴스만 나오면 주가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지금이 11월, 12월 연말에 2달 남았으니까 항상 매년 초 1월 효과라는 게 중소형주 강세, 1월 효과라는 게 중소형주 강세이면서 글로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란 말이에요. 세계 가전 박람회란 말이에요. 거기서는 세계 전 신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똑같아요. 매년 그 행사가 그 행사예요. 근데 기술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항상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 있던 기업이었죠. 차량용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뭐 애플의 비전 프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잠깐 봐볼까요? 주가는 엉망이에요. 근데 우리 어쩔 수가 없어요.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엉망입니다. 주가는 엉망, 뭐 한 해 뒤에 적자 나는 게 아니니까. 주가는 엉망입니다만은 사실은 시장 관점에서는 주가가 너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변경치 매수를 안 합니다만은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쉽게 말해서 삼성 SDI 주가는 배터리 이슈 때문에 빠질지 몰라도 삼성 디스플레이 비즈니스 자체는 계속적으로 OLED를 강화한다는 거고 23년도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삼성이 8세대 OLED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제가 신 IT란 말은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인데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24년도에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우리는 국내 태블릿이 좀 자그만한 거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 그냥 O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애플, 아이패드도 OLED 채택을 늘리게 되고 거기에 파이 자체가 삼성과 LG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기업들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P&H 테크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어떤 P&H 테크 같은 경우가 LG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좀 늘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기관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뭐 증설을 한다든지 공장이 진행 중이라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종목이에요. 공매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종목들 말고 약간 지금 말씀드리는 사각지대잖아요. 약간 시장이 어느 정도 큰 변동성이 완충되고 큰 주도주가 다시 장이 오르기 전에 중간중간으로 약간 로테이션 관점으로도 돈이 들어올 만한 섹터가 뭘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미 장이 이제 엄청 흔들릴 때 어느 정도 잡아줬던 섹터들이 있어요. 같은 디스플레이인데도 강했던 게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 CES 한다고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나 비전 프로나 이런 관련주는 조금 어렵겠죠. 원래 좀 어려웠으니까. 그럼 디스플레이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JNTC라든지 P&H 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좀 자리 잡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신IT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은 원래는 CES에서 나오면 안 되죠.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사실 가전박람회라고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지 말란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자율주행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거든요. 바이오로 치면 이거를 임상이라 비교해야 될까요? 레벨이 있잖아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보다는 뭐 한 손을 떼도 된다. 근데 4단계보다는 아예 두 팔을 떼도 된다. 5단계부터는 아예 누워서 잡아도 된다.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글로벌 23년도를 지나면서 대부분이 3단계, 자율주행 레벨 3단계 수준의 그 기술 개발과 그 시험 검증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또 자율주행에서 가장 오래 중요하게 생겼던 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공모들이 지금 시장 흔들면서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뭐 시장에서 넥스트 칩이라든지 텔레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기타 이런 관련주들이 있겠죠. 이런 관련주들은 약간의 반도체 끼는 좀 있어요. 칩이란 글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솔루션 관련해서 뭐 VTX라 해가지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관련주라든지 뭐 충전 관련주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당장 돈이 꽂히는 제조업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 기업들도 이제 물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그림은 좋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친구는 한번 제가 생각할 때는 사각지대 신 IT 편에서 조금 욕심이 나요. 욕심? 욕심이라 그럴까? 자율주행보다 조금 더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뭐 주도주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로테이션 관점에서 순환적 반등이 들어올 게 로봇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로봇은 실적주가 아니죠. 그렇죠. 뭐 실적주란 말이 뭐냐면 지금 로봇은 하나의 기술 개발을 하는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흐름이거든요. 이미 로봇인데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은 다 주가가 신저가예요. 한국 기업 말고 일본.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로봇 관련 기술이 특허라 회사 사이즈는 일본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은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 거지 점유율 면에서는 점으로 찍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1등이지 세계 1등은 아닙니다. 자율주행도 일본의 화낙이라는 회사가 거의 글로벌 두 자릿수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 부담은 없고 대신 모멘텀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거나 실적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그쪽에 있는 섹터들이 더 변동성이 큰 거기 때문에 그 어떤 큰 폭포가 지나가고 나면 그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 쪽으로 조금씩 하반 경직을 보이는 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뉴로메카가 또는 이제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어쨌든 삼성도 내년에 CES에서 조금 더 진화된 삼성 헬스케어 로봇을 출시할 가능성도 높은 거고, 꼭 헬스케어 로봇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타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로봇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관점에서 이런 관련주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같이 장이 급락했을 때는 나도 로봇이야 하더라고 하는 작은 종목들은 잘 안 움직입니다. 항상 같은 섹터를 보더라도 약간 상위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돼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약간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자체가 진짜 로봇의 진심인 회사들, 원래 다른 거 하다가 조금 붙이는 거 말고 그런 종목들은 장이 좋을 때 가는 거죠. 지금은 급락해서 장이 조금 반등하고 약간 시장의 전체 파워가 약간 물결처럼 잡아줄 때 상대적으로 수급에 빈집털이가 들어갈 만한 섹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로봇 사고도 생각하니까 약간은 이제 OLED 잠깐 이야기 드렸고 로봇 이야기했고, 이쪽 그다음 세 번째 섹터는 사실 이거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신 약간 스몰캡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카메라 모듈이나 스마트폰 관련 기업들입니다. 야, 또 카메라 모듈을 껴. 근데 그 카메라 모듈은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관련주를 보셔야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 카메라 모듈 기술. 쉽게 말해서 라이다 관련주입니다. 자, 라이다. 분명히 테슬라는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라이다의 채택 가능성을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뭐 TOF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 카메라 모듈 기업들도 어느 정도 저는 이제부터는 하반 경기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나무가란 기업도 있고 피온티라는 기업도 있고 세코닉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조금 약간 다른 순위보다는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흐름 자체가 바로 1월 달에 됐을 때 삼성이 아마 24년도에 보통 2월 달에 스마트폰 신 프리미엄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아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단계씩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씩 빠릅니다. 삼성전자가 한 주든 2주든지 원래 과거의 스케줄보다 한 박자 빨리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6세대 폴더블 폰도 올해 워낙 5세대에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6세대 폴더블 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폴드를 넘어서 트리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폴더블 스마트폰 안 만들고 어차피 삼성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바로 폴더블 아이패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서 뭐 잠깐 그런 거를 준비하는 뭐 파인엠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한번 살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사각지대는 1편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2편 지금 아신 IP도 마찬가지인데 폭발적으로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주도적인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란 거는 주도주가 강력하게 갈 때가 있고 주도주가 빠져가지고 장이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빠져서 약간 안정화를 보이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사각지대를 공략하는 약간의 그 섹터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장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섹터보다 섹터 중요하고 섹터 내에서도 가장 힘 있는 종목에 힘이 좋게 나오면 약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